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대면 수업이 처음이고 영상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낯설고 어색한데 여러분들도 어색하지만 수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2 푸드와 디자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푸드 디자인의 이해, 그리고 구성 요소, 원리, 이미지, 접시 형태, 요리 형태의 의미, 또 요리 형태의 관계, 그리고 푸드 디자인의 조건, 이렇게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만드는 직업군을 선택해서 호텔 조리학과를 들어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업장을 직접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메뉴를 선정을 하면 그냥 판매를 할 때 음식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담아내는 그릇들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싸고 저렴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음식 이미지에 맞춰서 그 이미지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 그릇의 모양들 이런 것들을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지식의 기본이 되는 주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 디자인의 이해 먼저 볼 건데요. 책 같이 보겠습니다. 책을 다 구매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9페이지 보면은 푸드 디자인의 이해. 그래서 디자인의 어원은 라틴어의 데시그나레로 이는 표시하다, 계획하다 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일단 표시하다, 계획하다 줄 쳐주세요. 그래서 요 의미가 이제 전파가 돼서, 즉 디자인이란 인간이 생활의 목적에 맞게 실용적이며 미적인 것을 계획하고 실현하는 행위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디자인이다 라는 단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뭐 패션 잡지라든지 아니면 건축 잡지라든지 여기에서 디자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하면은 아름답게 예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는 인간 생활에서 목적까지 줄쳐주시고요. 이 생활에서 목적을 통해서 실용적 동그라미 발표해 주세요. 실용적 동그라미 발표, 그리고 미적인 것 동그라미 발표,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되게 예쁘고 우리 예를 들어서 패션 뭐 뷰티크 패션쇼 같은 거 보면은 실생활에서 저거는 못 입을 것 같은데 라는 옷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서는 조금 벗어난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아름다움 플러스 사람이 살기 좋은 것, 아니면 사용하기 좋은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실용적인 면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아름다운 미적인 것까지 추구해야 된다. 이것을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가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좋은 디자인은 미와 용의 조화, 그래서 미, 아름다운 미자고요. 용자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실용적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적인 것과 기능적인 것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기능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즉 실용적인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리에서의 디자인은 음식의 영양과 맛인 용의 미를 조화시킴으로써 먹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요리의 표현은 형태, 폼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책이 좋은 게 뭐가 어떤 점이 좋아서 제가 이 책을 사용을 하냐면, 이게 사실 이 패션 쪽이라든지 푸드 디자인 쪽이라든지 거의 사실 디자인 쪽의 분야들을 보게 되면 한국말도 좋지만 영어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이렇게 잘 풀어져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한국말보다는 영어의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책 옆에 보시게 되면은 영어의 단어들을 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어들도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지 실용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형태 동그라미에서 form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형태는 shape, form, mass, area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자, 표시된 이미지가 삼각형, 사각형, 원형, 타원형 등의 특성을 갖게 될 때 이를 쉐입으로 하고, 쉐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쉐입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표현하자면 형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습을 하는 건데, 그냥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는 2차원이 아니라 이 공간 구성하는 3차원까지의 표현을 형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뿔, 사각뿔,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등 용접과 방향을 나타내는 전체가 되었을 때 이를 폼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폼은 조금 더 쉐입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요. 쉐입은 이 형태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폼은 혹시 여러분들 삼각뿔, 사각뿔,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원기둥은 많이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기둥을 한번 보자면 이제 위에는 동그랗게 되어져 있고 이제 밑에가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옆면으로 보면은 기둥의 모습을 해서 사각형이고 윗면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와 사각형이 동시에 보이는 이미지다 라고 되어져 있어서 얘네들을 같이 인식하는 거를 폼이다 라고 3차원적인 형태를 이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양식 공간의 테이블웨어들은, 자, 테이블웨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조금씩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 주차에 하겠지만, 테이블웨어는 테이블, 식탁에 놓여지는 이제 웨어, 그러니까 천들을 포함한 소품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테이블웨어라고 합니다. 자, 접시의 레이아웃의 기본을 형태로 확실히 갖춘 후에 각 연출가가 무언가 다른 독창적인 요리를 표현한 것이 요리의 디자인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푸드 스타일링의 디자인은 어떤 형태의 접시에 무엇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 것인가 인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음식을 디자인한다 라는 거는 안에 담겨져 있는 음식만 어떻게 예쁘게 이렇게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아지는 그릇, 그리고 담아지는 그릇 안에서의 음식의 형태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0페이지 봅니다. 자, 푸드 디자인의 구성 요소에서 우리 이번 주차에 배우는 의미에서 푸드 디자인의 구성 요소는 점, 선, 면, 입체가 있다. 자, 점, 포인트, 선, 라인, 면, 플레인, 입체 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점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만 찍어보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이 콩알이 점, 요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있다 보면 사람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게 줄을 긋고 있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공부를 할 거지만, 자, 점과 선은 한 끗 차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선과 선이 연결되면 사람이 인식할 때 한 면으로 인식하게 되고요. 그것도 역시 한 끗 차이입니다. 자, 이 면과 이 면들이 연결돼서 자, 입체적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네들 우리가 이번 주제 공부할 겁니다. 자, 점은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으나 우리가 사실 이 콩알을 표현할 때 이 콩알 이만하게 큰데요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작게 하나의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조차도 모르게 작게 찍은 것도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점은 위치만 있고 크기는 없으나 순수 형태인 푸드 디자인의 기본 형식인 점은 크기가 있다. 자, 기하학적인 형태의 기본 형식인 선은 폭이 없으나, 자, 폭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너비 정도로 얘기하는 걸 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지금 이 콩을 연결하는 거 말고 가느다란 긴 선을 얘기할 때를 얘기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선은 폭이 없으나 순수 형태인 푸드 디자인의 기본 형식인 선은 폭과 길이가 있다. 여기에 면과 입체가 더해진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림에서 점과 선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면적도 없고 공간도 없지만 음식 디자인을 쓸 경우에는 점과 선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점 보겠습니다. 포인트 스팟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점은 작고 둥글게 찍은 표이다. 점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위치를 표시한다.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자, 책에도 그림이 나와져 있고 PPT에도 여기에 나와져 있는데요. 자, 요것도 점점점인데 이 녀석들도 점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콩알이 3개인데 우리가 얘네들을 점이라고 표현하면 얘보다 큰 점, 이렇게 크기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더라도 얘네들을 인식한다 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 점보다 이 점이 더 크다. 얘랑 있으니까 얘가 커 보이는 거죠. 근데 얘보다 더 큰 애들 옆에 있으면 얘가 작아 보일 수 있죠. 이걸 상대적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점은 크기가 있으므로 당연히 형태를 가진다. 즉, 점이 커지면 줄칠게요. 점이 커지면 면이 되고 작으면 점으로 지각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음식에 딱 점을 정말 작게 찍으면 걔는 점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점을 크게 그렸을 때는 그게 동그라미든 타원형이든 이렇게 형태에 대한 인식으로 넘어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점은 긴장과 주의력을 갖게 한다. 한 점이 큰 경우에는 작은 점으로 긴장과 주의력이 옮겨지게 되는데 레이아웃을 통해 목적에 맞게 계획한다. 긴장과 주의력 줄칩니다. 자, 점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긴장과 주의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 보겠습니다. 선 보기 전에 왼쪽에 점의 형태를 이용한 푸드 디자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음식으로 주로 점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콩같이 작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콩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들의 합쳐져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점이 여러 개로 합쳐져서 어떤 형태를 구성을 한다라는 거를 지금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선. 자,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선은 점이 이동한 궤적의 의미로 운동에 의해 생긴 것이 선이므로 이제 운동에 의해 생겼다라는 거는 점들을 한 3개 정도를 찍어 놓게 되면은 시각적으로 시선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점의 3개를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의 선으로 인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선의 성격은 운동의 속도, 강약, 방향 이렇게 3가지 줄쳐주시고요. 자, 이런 3가지 등에 의해서 나타난다. 선은 단독으로는 그 폭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인 것이며 주변의 다른 형태 또는 주변의 다른 선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아마 한 단 똑같은 부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다 똑같은데 얘를 1대9, 맨 마지막에는 7대3 정도로 얘네들을 선을 끊어놨을 때, 자, 이렇게 졌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얘네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여유롭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조금 더 정적이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상대적, 길이의 상대적으로도 표현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의 다른 형태 또는 주변의 다른 선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라고 했고요. 자, 선의 형태는 직선적인 것과 곡선적인 것, 그렇죠? 선은 직선 또는 곡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또 혼합적인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자, 직선은 해서 직선 줄치고요.
자, 일반적으로 자, 형태에 대해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을 동그라미 칠 거예요. 지금부터 쭉 계속. 딱딱한 동그라미, 남성적 동그라미, 합리적 동그라미, 명쾌한 동그라미, 단순한 동그라미까지. 그래서 이렇게 형태에 대한 이미지들. 자, 곡선 줄치고요. 자, 두께, 길이, 두께, 형상 등에 따라 달라지나 곡선은 대부분 온화 동그라미, 천천히 동그라미, 움직임 동그라미, 부드러운 느낌 동그라미, 우아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느끼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책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직선, 곡선에 나온 이 이미지들은 계속 미친 듯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뭐 곡선에 대한 이미지들을 보시게 되면 곡선이 계속 연결되면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의 이미지들이 곡선에 대한 이미지들과 연동되는 거고요. 직선으로 만나는 것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형의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직선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딱함, 남성적, 합리적, 명쾌함, 단순함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선의 폭을 이용한 푸드 디자인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뭘 보시면 되냐면 폭이다 라고 하는 건 이 선이 갖고 있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한 줄, 가느다란 한 줄일 때, 자, 이렇게 뭉태기로 두꺼운 선일 때, 이 똑같은 부츠지만 요 이미지, 이 녀석들의 이미지하고 이 녀석들의 이미지하고 틀리다라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걸 이미지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면을 이용한 푸드 디자인인데요. 플레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면은 점의 확산, 선의 이동, 선의 폭이 확대되어 형성된 것으로 자, 여러 개의 선이 모여서 생성 줄치입니다. 자, 여러 개의 선이 모여서 생성됐다.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곡선이 연결되면 원이 되고 직선이 연결되면 사각형이 되고 이런 거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정한 넓이를 가지며 푸드 디자인의 면을 구성하는 단위이다. 삼각형, 원형, 타원형 등의 정형으로 표현되며 평면적인 이미지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면이다 라고 하는 거는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줄치입니다. 평면적이다 라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차원과 2차원까지만 표현을 한다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면을 이용한 푸드 디자인인데요. 얘네들이 하나의 형태, 도형의 형태를 면으로서 구성했을 때 이미지들을 만들어집니다. 자, 접시 형태로 결정되거나 요리의 덩어리감이 지금 얘네들인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를 덩어리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덩어리감으로 표현되어 자유 또는 구속성, 경량 또는 중량성. 경량 또는 중량성은 무게감을 어느 정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희박 또는 조밀성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현은 없지만 책에 동그라미 별표 3개 칩니다. 삼각형의 이미지, 사각형의 이미지, 다각형의 이미지, 원형의 이미지 이런 것들의 이미지들은 잘 암기해 두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형태에 대한 이미지들도 반복적으로 나올 거고요. 우리 조금 더 있다가 공부하는 식기 형태의 디자인도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자, 안정감. 제가요, 약간 곡선이 한 15도 정도의 미끄러운 그 길에다가 삼각형을 딱 형태에 대한 거를 놓았다라고 이미지적으로 연상을 하면은 얘네들이 굴러가지 않겠죠. 안정감 있죠. 걔를 안정감. 자,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되게 많이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 냉철함, 이지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적인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움직임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안정감 있는 움직임을 뭘로 표현한다면 삼각형이 그 모서리의 각으로 이런 걸 연결을 한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뾰족한 그런 각에 대한 거를 차가움 이런 이미지들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자, 사각형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15도의 미끄러운 그 경사면에도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편안함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단정함, 엄격함, 편안함, 경쾌함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똑 부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똑 부러진 면이 사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각형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각형은 팔각형이에요. 중국의 그런 문화들이 전파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팔각이 이제 다복하다 이런 이미지도 사용해서요. 그런 형태들은 자, 변화성, 유동적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자, 각이 많을수록 풍부한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각형은 원형과 사각형 그 중간에 이미지들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원형은요, 원만함, 안정감, 부드러움, 여성적인 이런 건데요. 아까 곡선에 대한 이미지들이 100%다 가져온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아까 제가 15도 같은 경사면에다 두면 얘네가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 플러스 운동성도 표현한다라는 게 원형의 이미지들입니다. 자, 솔리드 입체에 갈 건데요. 입체는 제가 표가 있는데 표를 얘기를 안 했네요. 책에 있는 거 같이 봤었던 표 다시 한번 PPT에 등장하고요. 자, 솔리드 입체는 면의 단순 이동 또는 회전 이동에 따라 형성되며 공간 중에 위치하고 구, 원기둥, 뿔 등의 입방체가 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 입방체다라고 하는 거는 입체적이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다른 형태에 대한 이미지들을 연출한다. 걔를 입방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원기둥에 대한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했었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는 사각형 이미지지만 약간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은 원형의 이미지들을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플러스 원형에 대한 이미지들을 동시에 연출하는 것을 입방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입체적인 공간에서 만들어낸다. 자,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미지들로 표현한다. 서양 요리의 레이아웃에서 많이 활용되는데 그 특성에 맞게 요리의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다. 우리 서양 요리 같은 거 사용할 때는 자, 몰드를 많이 사용해요. 몰드 같은 걸 해가지고 뭐 탈탈 같은 경우에도 몰드에다 세워놓는다든지. 그리고 얘가 베이커리 쪽에서는 입방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왕 파티시의 갑자기 뒤에 생각이 안 난다. 제가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최초의 파티시에 최초의 파티시에는 아니고 파티시에인데 이 사람이 되게 왕이 서로 이제 탐을 내면 왕이 이제 자기의 나라로 이렇게 초빙을 하는 이제 역대의 왕의 파티시에라는 이런 명칭을 가진 파티시에인데요. 이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건축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학을 공부해서 어떻게 케이크들을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는 형태들을 이제 건축학에서 갖고 와서 그런 형태에 대한 이미지들을 음식으로 많이 접목해서 이제 연회 음식 같은 거를 할 때 높이 쌓아 올리는 것들을 했기 때문에 서양 요리에서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육면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시 육면체를 알겠죠? 고등학교 아마 중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기본적으로 다 배웠기 때문에 자, 육면체는 고정적, 강직함, 차가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각뿔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각뿔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위에는 삼각형 4개 그리고 밑바닥이 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뾰족해요. 그래서 진취감, 안정감, 경쾌함
이지적인, 이질성 이런 것들. 이질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이미지들에 대한 만족성을 이야기한다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밑바닥은 사각형, 윗바닥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원기둥 밑면은 원 그리고 위에는 사각형이 삥 둘러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이미지 때문에 유동적이고 풍성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면이 동그란 게 안에 바닥을 지탱해서 안정감도 줍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건축물에서 다 기둥을 원기둥으로 하는 거예요. 자, 원뿔이다. 원뿔이 뭐냐면 아래가 동그라미고 위에는 삼각형인 거. 그러니까 원만함과 안정성을 줍니다. 자, 구는 동그랗고요. 부드러운 여성적인. 그래서 여성의 가슴의 형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체적인 그런 이미지들은 동그라미, 구 이런 거는 여성성, 부드러움, 곡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푸드 디자인의 원리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비례해서 좀 전에 앞서서 얘기한 거 점선, 면, 입체 요거는 되게 중요해서 제가 책을 다 읽었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줄 치는 거 이런 거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아마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정도로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줄여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자, 네 번째 줄에 자, 미의 원리에는 해서 줄치고 조화 동그라미, 대비 동그라미, 비례 동그라미, 균제 동그라미, 균형 동그라미, 율동 동그라미, 전미 동그라미, 반복 동그라미, 동일 동그라미, 착식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런 녀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연출되는지 첫 번째 통일과 변화 봅니다. 자, 통일이다. 다 이제 단어들 알겠죠? 통일 이렇게 같이 통일시켜 주세요 할 때 이렇게 색깔을 비슷하게 아니면 모양을 비슷하게 하고요. 자, 부분의 변화를 주어. 이게 뭐냐면 통일한다 라고 하는 거는 다 동일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화를 준다. 이게 통일과 변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부분의 변화를 주어 생동감 있게 처리하는 것. 자, 생동감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통일성을 가진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통일과 변화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닌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성립되는 것이다. 자, 알맞은 변화란 통일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으며 변화의 필요성에 느끼게 된다. 자, 변화의 필요성 줄 쳐주세요. 변화의 필요성을 왜 느끼냐면 얘가 너무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통일성. 자, 통일성은 하나라는 성질 줄치고 하나의 주제 줄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넘어가서 긴밀하게 연결 줄칩니다. 자, 이게 바로 통일이고요. 자, 이런 통일성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하나의 접시뿐 아니라 코스 요리나 뷔페 요리 같은 전체 요리의 통일성까지 고려. 아마 서양 요리를 공부하고 서양 메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코스웍을 할 때 3코스냐 5코스냐에 따라서 얘네들 코스가 진행이 됐을 때 이질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메뉴들이 구성이 어우러짐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통일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포컬 포인트 초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초점은 자, 관심이나 주의가 집중되는 사물의 중심 부분을 뜻한다. 저 중심 부분 동그라미 치고요. 통일성을 구성을 할 때는 여기 안에서 어느 곳에 포인트를 줄 것이냐, 초점을 둘 것이냐도 염두하면서 통일을 줘야지 자칫 너무 지루하거나 루즈하거나 뭐 이렇게 늘어지거나 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자, 조화 넘어갑니다. 조화는 2개 이상의 요소가 상호관계에서 서로 배척 없이 통일되어 미적 감각적 효과를 이루는 것 줄칩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자, 근데 조화로운 거를 이룰 때는 자, 통일과 변화로 적절한 통일과 변화에 이뤄질 때 얘를 조화, 동그라미 이렇게까지 연출한다. 자, 조화롭다라고 하는 거가 진짜 중요한데 잘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포컬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포컬 포인트라고 하는 게 어느 하나 되게 튀면 안 되고 특징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지만 다른 것들과 어우러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조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 조화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들은 동쪽 효과를 가진 변화의 개념이 가깝고 힘이 강하고 화려하며 남성적인 느낌 줄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밸런스 균형 봅니다. 균형은 자연스러운 평형이 유지되는 의미이며 보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준다 해서 줄치고요. 안정감 동그라미 칩니다. 자, 조형상으로는 무게, 크기, 색, 질감 이 네 가지 줄칠게요. 이 네 가지가 시각적인 힘이 평형을 가졌을 때 균형적이라 한다. 자, 균형적이다라고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걸로 다시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대칭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대칭은 좌우 대칭부터 방사 대칭, 역대칭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져 있는 거 뒤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색의 균형을 먼저 줄치고 넘어갈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 줄에, 밑에서부터 11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색의 균형에 있어 색의 선택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서 강렬하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하며, 자, 3가지에서 5가지 동그라미 별표 칩니다. 자, 톤의 색을 사용하여 표현하되 지나치게 요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법이에요, 법. 정해져 있는 색채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다라는 거를 연결을 해서 연출하기 위해서는 꼭 색을 3개 이상 쓰면 안 되는데요. 피치 못할 때는 5가지까지 뭐 이해를 해주지만 웬만해서는 3개까지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3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냐면 인테리어를 할 때, 공간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 대한 연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뉴로 구성할 때도, 어우러짐을 표현할 때도 색을 3개 이상 쓰지 않는다 라고 해야지 안정감 있게 색채를 쓴다, 균형적으로 색채를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나머지 넘어간 것도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좋으니까요.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6페이지 좌우 대칭 보겠습니다. 좌우 대칭은요, 밑에서 3번째 줄 줄칠게요. 접시의 중심축에 거울을 비추어 보는 것처럼 대칭되는 것, 이게 바로 좌우 대칭입니다. 요거 위에 안 줄쳤는데 읽어보자면, 중앙을 지나는 선을 접으면 완전히 일치.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삐뚤긴 하지만 어쨌든 좌우가 비슷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 요게 좌우 대칭인데요. 이런 좌우 대칭을 언제 쓰느냐? 자, 고급스러워 대축 대칭보다 자연스럽고 동적인 느낌을 전하며 안정감을 느껴지나 단순화되기 쉽다.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칩니다. 고급, 자유, 동적, 안정감. 장점들이고요. 그런데 단순화되기 쉽다. 이건 단점입니다. 자, 소재와 배열을 잘 고려하면 재미있고 매력적인 요소, 요리가 될 수 있다. 자, 빛과 그림자, 명암 등 대립되는 것을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리듬과 직선적인 아름다움을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부드러운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적합하지가 않다, 똑 떨어진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대축대칭은 접시 중앙에 좌우 균등한 십자가 그려서 줄치면 대축대칭에 대해서 기억하기가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리의 배분이 완전히 똑같은 것을 대축대칭이라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접시는 원형이 많으므로 대축대칭으로 배치하기가 쉽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도이다. 자, 중심축을 늘려가며 회전대칭의 기본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회전대칭이랑 비슷한 데 조금 다른데요. 대축대칭 같은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렇게 키위 모습이 그대로 똑같은 방향 십자가를 그었을 때 같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거는 대칭이고요. 조금 있다가 한쪽 방향에 대한 방향성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를 조금 있다가 얘기했을 때 회전대칭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이제 회전대칭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축을 늘려가면 회전대칭이 기본이 된다. 자, 느껴지는 이미지는 통일에 의한 묵직한 안전성, 화려함, 높은 완성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러나 요리가 접시의 한가운데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기는 어렵다. 클래식한 스타일의 푸드 디자인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 다다음 주차에 진행하는 클래식을 공부를 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대칭인데요. 회전대칭은 조금 전에 말한 대축대칭이랑 비슷하지만 유리의 소재가 일정한 방향, 그래서 방향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면 회전대칭, 그리고 균등한 이런 얘기를 하면 대축대칭,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균형 잡혀 있어 대축대칭과 구분이 된다. 일반적으로 방사형의 모양으로 대칭의 안정감 동그라미, 차분함 동그라미, 가운데서도 움직임 동그라미, 리듬 동그라미, 흐름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적인 거를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밝음과 즐거움에 있는 이미지이다. 밝음과 즐거움에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끝까지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산만한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요거는 조금 단점인데요. 균형이다 라고 하는 게 앞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면은 단점은 나타나진 않습니다. 자, 격동적 동그라미, 경계 동그라미. 네, 중심이 강조된다 해서 강조 동그라미 또 쳐주세요. 자, 회전목마나 풍자와 같이 리드미컬 동그라미. 리드미컬이라는 단어들은요, 조금 밑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밖으로 향하는 힘과 회전하는 템포 사이의 균형. 자, 템포, 이제 약간 리드미컬하다라고 하는 거 박자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방향성, 박자감, 운동성, 이런 걸 띠고 있는 회전대칭이었습니다. 자, 비대칭은 앞에 말한 좌우대칭과 대축대칭, 회전대칭 요 세 가지를 잘 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을 때가 실현돼야지 성공적일 수 있는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은 가장 어려운 대칭의 형태입니다. 자, 중심축에 대해서 양쪽 부분의 균형이 잡혀 있지 않는 것을 비대칭이라고 한다.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지만 균형적인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게 비대칭입니다. 자, 형태상으로는 불균형이지만 시각상으로 정돈되어 균형이 잡혀 있는 구상이다. 세상 어렵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균형 잡혀져 있지 않은 것 같지만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게 비대칭이다. 자, 변화 동그라미, 역동, 움직임, 자유스러움, 새로움, 이렇게 동그라미 칠게요. 자,
자, 새로운 창의적 요리나 고전적인 것을 시도해보고 싶을 때 비대칭 구도가 사용되며, 자, 줄지입니다. 불균형 속에서의 균형.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사각형은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미술에서, 자, 황금 분할 동그라미 별표 칠게요. 황금 분할. 이 황금 분할이 지켜져야지만 이 비대칭이 성공적일 수가 있는데, 자, 사각형이 많이 쓰였는데 안정감과 충실감이 있으며 친근한 인상을 준다. 삼각형, 특히 이등변 삼각형, 피라미드형 삼각형은 날카로움과 빠른 움직임이나 템포를 느낄 수 있는 형태이며 자유롭고 코믹한 표정을 가진 요리에 어울린다. 역삼각형은 한 개의 중심에 포인트를 주고 동그란 접시의 둘레를 향해 몇 개의 동그라미를 만들 수가 있다. 소용돌이는 중심을 향해 가지만 물결 모양은 주변으로 천천히 펼쳐나간다. 안정감과 조용한 움직임과 부드러움, 아름다움을 전한다. 자,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지금 여기 있는 거 뭔가 일자, 십자 이렇게 완벽하게 또 한쪽 방향 이런 게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균형감이다, 대칭감이다 이런 게 전혀 없어 보이지만 아무렇게나 놓은 것 같아도 크게 형태를 보게 되면은 길쭉한 역삼각형, 균형이 안 잡힌 것 같지만서도 놓아져 있을 때 균형의 형태를 갖춰져 있는 것이어야지만 성공적인 비대칭을 할 수 있다. 걔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황금 분할을 잘 맞춰서 비대칭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듬 넘어갈 건데요. 리듬에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반복. 줄치고요. 반복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동일한 요소가 2개 이상 돼야 줄치입니다. 이렇게 2개 이상. 딱 2개까지 있는 거를 반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2개 이상 돼야지만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통일된 질서미와 연속감 동그라미, 리듬감 동그라미 이렇게 2가지. 자, 단순한 단위로 반복하면 오히려 단조롭게 되기 쉽다. 자, 그라데이션, 색상과 형태 등의 점진적 동그라미, 부드럽게 변화 줄지입니다. 점진적. 점처럼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점진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대비와는 다르고 반복보다 복잡하고 동적이며 진행감에서 오는 리듬감이 강하다. 자, 교체. 자, 형태나 색상에서 한두 개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줄지입니다. 한두 개를 바꾸는 것. 얘를 교체라고 하고요. 반복보다 더 역동적인 효과를 내며 요소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조. 콘트라스트인데 콘트라스트 되게 많이 쓰여지는데요. 형태나 색상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줌으로써 자, 변화 동그라미, 이 변화를 대조라고 합니다. 상반된 분위기 줄쳐주세요. 이때 리듬은 자극적이고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대조적인 것들을 연출하려면 어쩔 수 없죠. 자, 강조. 형태나 색상에서 크기를 크게 하거나 한 가지 색상을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것이다. 두드러지게 부각 줄칩니다. 디자인 부분에서 시각적인 지루함을 없애고 보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 동그라미 해주세요. 시각적 만족을 주며 균형과 리듬의 기초가 된다. 강조가 하나 이상 주어지면 그 효과가 오히려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할 경우에는 꼭 필요한 하나만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녹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해야 돼서 제가 빠르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너무 빠르다 싶으면 잠깐 멈췄다가 진행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1교시 수업이 50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50분을 영상으로 녹화했을 경우에 50분 수업이 25분씩 녹화가 되고 있어서 1교시 영상은 지금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실 분들은 쉬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주차 푸드 디자인과 이미지 넘어갑니다. 책 29페이지이고요. 푸드 디자인은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일로 역동성 이런 것들을 예시를 그려져 있는 거 보일 텐데요. PPT가 잘 안 보이는 친구들도 책에는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책의 사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듬 해서 여기서도 중요한 핵심은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그래서 접시 가운데 일정하게 반복되는 규칙을 연출하여 템포가 빠른 음악처럼 리드미컬한 이미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템포를 동그라미 쳐주시면은 빠른 음악 줄치고 리드미컬 줄칠게요. 이렇게 속도감에 대한 거를 표현할 때 리듬 모양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펼쳐지는 모양을 리듬 모양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연출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경쾌함 동그라미, 코믹함 동그라미, 명랑함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식사 코스에 처음에 사용하여 가볍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템포, 밝은 이런 거를 연출합니다. 자, 번개 모양인데요. 번개 모양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마른 목골에서 발전된 형태, 삼각형이 연결된 형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된 형태로 번개 모양 하나하나가 연결되어 자,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접시 위에 아래로 다이내믹 동그라미 쳐주실게요. 자, 소용돌이 모양 이렇게 우리는 이거 뭐 토마토 꽃 모양 많이 해봤을 건데요. 강조 동그라미 합니다.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고요. 요리의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를 그리는 구도이다. 자, 입체감 동그라미, 불변화적 해서 움직임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코믹한 이미지로 과자 연출에 사용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둑 모양은 뭐 수박이랑 키위가 잘려져 있는데 모양 그대로 요게 바둑 모양이고요. 빛과 그림자, 명암 등을 자, 대립 줄치고요. 규칙적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대립과 날카로운 이미지로 자, 진취적 동그라미, 현대적인 동그라미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체스의 서양적 이미지, 바둑의 동양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한식과 양식에 활용 가능하다. 자, 물결 모양 보겠습니다. 불에 돌을 던질 때 동심원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심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그림이 조금 오렌지가 이렇게 꽃처럼 되어져 있어서 소용돌이 모양이랑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소용돌이는 우리 리듬 체조할 때처럼 이렇게 호로록 말리는 모양이고요. 자, 물결 무늬는 우리 우유 광고에 보시면 우유 광고 톡 하고 한 방울 떨어졌을 때 이렇게 물에 이렇게 파장이 생겨서 조그만 원에서 크게 원이 이렇게 퍼지는 모양, 걔를 물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동심원의 중심에 포인트를 주고 원형 접시의 끝을 향해 몇 개의 곡선으로 표현합니다. 몇 개의 곡선 줄치입니다. 그러고요. 이런 거 연출하게 되면 안정감 동그라미, 조용한 동그라미, 부드러운 동그라미 이런 거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방사 모양인데요. 물결 모양은 중심에서 바깥으로 향하는 방사 모양은 바깥쪽에서 중심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물결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방사는 밖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동적 동그라미, 경쾌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풍차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드미컬 동그라미 회전하는 이미지에다 밖으로 향하는
힘과 회전하는 템포 사이의 균형을 표현한 구도이다 해서 균형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푸드 디자인의 접시와 형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접시 형태의 선택은 연출할 이미지 구도를 미리 설정하여 그 이미지에 가장 잘 부합되는 기본 구도를 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한 요리를 담을 때는 접시 형태에는 원형, 사각형, 삼각형, 역삼각형, 타원형, 마른 모형 등이 있다. 이들 접시 형태는 먹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앞에 기억을 하는지 하겠죠? 앞에서 제가 원형, 삼각형, 사각형 이런 이미지들, 다각형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 이미지들 동그라미 쳤었던 거 있었었는데 그게 그냥 그릇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릇이 어떤 형태를 띠느냐, 도형의 이미지들을 똑같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원형 접시인데요. 원형 접시는 당연히 앞에 얘기했던 원형, 동그라미의 이미지들을 띠겠죠. 가장 기본적인 접시로 그렇기 때문에 자, 편안함 동그라미, 고전적인 동그라미. 자, 원형은 완전함 동그라미, 부드러움 동그라미, 친밀감 동그라미. 그리고 자칫 진부한은 줄 쳐주세요. 단점이니까. 자, 테두리의 무늬와 색상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다. 지금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책과 PPT에는 완전 장식이 배제되어져 있는 화이트 시키가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순전히 형태에 대한 이미지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색깔이냐, 어떤 그림이 무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모습을, 형태를, 이미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음식의 레이아웃에 따라 자유롭고 풍성하며 고급스럽고 안정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고급스럽다. 왜 동그라미가 고급스러워요?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동그라미다 라고 하는 거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작. 그러니까 그릇은 물레질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물레질 알죠? 사랑과 영혼? 다 알겠죠? 그래서 물레질이다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그릇을 빚어냈기 때문에 그릇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동그라미였대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사람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오래된 경험의 바탕으로 그릇은 동그라미야 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래 봐와서 안정됐고요. 그리고 예전 고전적이다, 오래됐다, 안정적이다 라는 걸 다른 말로 역사성을 띈다. 그래서 걔를 고전적이다. 다른 말로는 고전적이다 라는 거를 오랫동안 사용했던 역사성을 또 표현하기 때문에 고급스럽다 라는 것까지도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각형 접시인데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 그림에 있는 그래서 완전 사각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완전 사각 그릇들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모던한 식기도 요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모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모던을 표현하고요. 아까 앞에서 비대칭 공부할 때 황금 분할 우리 동그라미 별표 쳤었는데 황금 분할 동그라미 다시 한번 별표 치고 이거는 상식이니까 암기해주세요. 1대 1.618인데요. 요거는 약간 직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사람이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책, 화면
노트북, 텔레비전 이런 모든 것들은 황금 불안에 미안해요. 황금 분할에 작용해서 그 비율로 맞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를 둔 사각형이 많이 쓰인다. 각진 형태 때문에 우리 아까 사각형의 형태 이미지 기억하고 있죠? 자, 안정 동그라미, 세련된 동그라미, 친근한 동그라미.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접시는 동그랗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아서 사각형 접시는 개성이 강하며 독특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개성이 강하며 독특한 이미지 줄쳐주세요. 그렇지만 또 사각형의 이미지인 안정감 동그라미.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재미있는 연출할 수 있으므로 창의성이 강한 요리에 활용된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접시인데요. 삼각형 접시는 아까 우리가 삼각형에 대한 이미지들 동그라미 쳤던 게 다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나 피라미드형 삼각형 등은 전통적인 구도이다.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면 삼각형을 좌우 대칭처럼 세로의 축을 딱 정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 같이 똑같이 접히는 거, 걔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걔네들은 전통적인 구도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통적인 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지하고 받아들여져 왔던 것들, 그 왜 그러냐면 피라미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코믹한 분위기의 요리에 사용하며 꽃꽂이나 고대 오리엔탈 시대의 그림에도 많이 사용한다. 자, 코믹한 분위기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코믹이다 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냐면, 여태까지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거는 동그라미, 그러다가 세련됐고 새롭고 이런 거를 나타내려다 보니까 사각형이 등장했는데, 동그라미도 안 되고 있지, 사각형도 안 되고 있지, 그럼 뭐하지 하다가 등장한 게 삼각형이라서 이런 개성에 대한 거를 나타내다 보니까 코믹하다라는 단어들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적인 느낌이다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피라미드 같이 이국적인 그런 구도, 형태, 건축물에서 삼각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오리엔탈적인 거를 표현할 때도 삼각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날카로운 동그라미, 빠른 움직임 동그라미, 자유로운 이미지 동그라미 해서요. 요거는 아까 말했던 삼각형의 이미지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형이다 라고 하는 거 별표 3개 쳤을 만큼 아까 구도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움직임들에서도 그렇고 그릇의 형태에서도 그렇고 다 도형에 대한 이미지들이 반복적으로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아까 그것도 꼭 암기하시면 그 뒤에 내용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각형 접시인데요. 요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삼각형을 거꾸로 놓으면 역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은 먹는 사람의 앞쪽에 중심이 있는데 비해서 역삼각형은 그 반대 방향이다. 앞이 좁아서 날카로운 동그라미, 속도감 증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날카롭다라고 하고요. 먹는 사람이 향해 달려오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강한 이미지들을 연출할 수가 있다. 자, 타원형 볼 건데요. 타원형은 원형의 조금 더 확장된 이미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원을 변화시킨 타원형은 자, 우아함 동그라미, 여성적인 동그라미에다가 기품도 다시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여성적인 것에다가 조금 더 중후한 이미지들을 포함시킨 거를 기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원만함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요. 좌우의 비율을 변화시켜 섬세함 동그라미, 신비성 동그라미, 푸근함 동그라미,
인상을 전해주는 등 이미지가 다양함으로 여러 가지로 연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데 가면은 타원형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 평행사변형 또는 마름모형 접시인데요. 이것도 조금 삼각형과 역삼각형이랑 비슷해요. 사각형을 살짝 비틀어두면은 마름모꼴로 연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사각형이 지닌 페이지 넘어가야 되겠다. 자, 사각형이 지닌 정돈된 느낌과 안정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선을 비스듬한 평행사변형을 사용하여 변다. 변의 길이를 똑같이 나누면 마름모꼴로 된다. 쉽게 이미지가 변해서 움직임과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다. 평면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움직임 동그라미, 속도감, 평면, 입체적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평행사변형과 마름모형의 접시의 이미지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푸드 디자인과 요리인데요. 이제 그릇을 우리가 봤어요. 이제 그릇을 봤고 그릇 안에 음식을 담음새를 할 때도 그 형태에 따라서 이미지들이 만들어진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겹지만 도형의 이미지가 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자꾸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접시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그릇에 2차원적으로 형태들이 이제 인지가 된다면 음식의 담음새 같은 경우에는 3차원적인 공간까지도 연출을 해서 살짝 틀립니다.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32페이지. 푸드 디자인과 요리 형태의 의미. 요리 디자인에서 캠퍼스 역할인 접시 형태는 평면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다. 이 평면적 형태의 캠퍼스와 조화롭게 연출된 요리들은 식사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해 준다. 푸드 디자인에서의 2차원적인 평면적 표현은 동양 요리 형태의 3차원적인 공간적 형태의 요리들은 서양 요리에서 많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한식을 세계화로 또는 한식을 디자인화를 조금 더 가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2차원적으로 여태까지 담음새가 진행되었던 거를 3차원적으로만 조금 바뀌어도 얘가 서양적인 연출, 세련된 연출, 변화된 연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푸드 디자인 요리 형태 책에도 그림이 나와져 있고 PPT에도 나와져 있는데요. 얘는요, 표면에다 이렇게 깔아놨다라고 보기보다는 쌓아놓은 거를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 평면적 형태는 이렇게 접시에 깔아놓은 거, 입체적 형태는 쌓아놓은 거, 이렇게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적 형태는 앞서서 그릇의 형태, 도형의 형태를 얘기한 거와 같아요. 삼각형, 거꾸로 두면 역삼각. 자, 원인데요. 요거는 무슨 대칭이죠? 회전 대칭이죠. 그리고 타원형, 사각형, 사각형을 조금 틀어서 마름모 이렇게 깔아서 형태를 놓아지는 거. 자, 입체적 형태는요, 원기둥, 타원기둥. 원기둥과 타원기둥의 차이점은 뭐냐면 맨 위에 평면적인 형태가 원이냐 타원형이냐 그 차이입니다. 자, 밑에 삼각기둥, 반구 요것도 보시게 되면은 위에
표면적인 이미지가 가장 첫 번째로 삼각형이 보였냐, 동그랗게 보였냐 이 차이고요. 사각기둥, 사각뿔. 사각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면과 옆면, 윗면까지도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기둥은 사각형의 이미지들을 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각뿔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사각형인데 옆면, 윗면은 삼각형 이미지들이 만들어져서 보여집니다. 그럴 때 사각형 플러스 삼각형의 이미지들을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자, 접시와 요리 형태의 관계. 자, 캠퍼스 역할인 접시와 물감의 역할인 요리의 여러 형태는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평면과 입체 형태의 이미지를 부여한 각 요리의 특징은 푸드 코디네이터의 개성과 독창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느냐도 중요한데 그 그릇에 따라서 어떤 걸 담아놨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연출할 수도 있다.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이 포토샵을 진짜 똑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릇을 다 똑같다고 치고 케이크 사이즈도 다 똑같다고 치고 봐야 되는데 이 출판사에서 포토샵을 참 잘했네요. 차이점이 잘 못 보여지게. 그래서 자, 원형에다가 각부를 놨을 때, 원형에다가 각기둥을 놨을 때, 원형에다가 원기둥을 놨을 때 다 다르게 표현된다. 뭐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이미지들을 같이 표현하려면 원형의 이미지들이 부드러운 거를 연출한다. 부드럽게 연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가장 베스트일까요? 원형인 원기둥이겠죠. 타원형일 때는 뭘까요? 삼각형일 때는, 사각형일 때는.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 또 연출하는 사람의 연출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꼭 정답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나면 안 되는데 PPT가 끝났네요. PPT 마지막 장 보면서 자, 푸드 디자인의 조건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에서의 평가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받기 위한 조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되어 인간 중심의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좋은 디자인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5가지가 기본인데요. 여기에 책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기본 6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목적성입니다. 우리 읽기 전에 한목적성 동그라미, 심미성 동그라미, 경제성, 독창성, 질서성, 합리성과 비합리성 이렇게 동그라미 주셔서 디자인의 조건 6가지를 대세요 라고 하면은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목적성은 일정한 목적에 들어맞음을 의미하며 실용상의 목적 또는 효용성이다. 과학적 기초 위에 성립되며 객관적, 합리적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한목적성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 디자인을 표현하려면 어떤 의미, 즉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나는 유연함을 표현하고 싶다. 나는 날카로움을 표현하고 싶다. 그런 걸 얘기했을 때 그냥 일단 그런 의도한 바가 일단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자, 내가 의도한 바를 표현했을 때 받아들이는 상대방도 같은 내가 의도한 의미를 잘 전달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표현을 풀어보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동그라미는 이런 이미지, 삼각형은 이런 이미지, 사각형은 이런 이미지이다 라는 걸 암기하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했죠. 그런 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걸 연출하고자 했을 때 이 녀석을 꺼내놔야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아한 여성의 안정감과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정해져 있죠. 형태가 뭐여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타원형입니다. 근데 나는 우아한 여성을 표현하고 싶어 라고 한 다음에 역삼각형으로 그릇을 담아내고 음식을 삼각부를 담아낸다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내가 의도한 바를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목적성이. 다음 신미성입니다. 신미성은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기 위한 설계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 기능을 뜻한다. 줄치입니다. 색상이나 디자인, 외관의 미적 기능. 미적, 아름다움이입니다. 내가 색상, 디자인, 외관 이런 거를 설정을 할 때는 한목적성만 표현해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 한목적성,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목적을 편한 티셔츠를 예를 들자면 편한 게 기준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의 편안함의 기준이 있는데, 저는 빨래를 했을 때 가장 편안한 건 검정색인 것 같아요. 물도 안 빠지고. 근데 검정색으로 편안함을 표현을 잘 안 되죠. 이미지로. 그럴 때 이 신미성도 연관적으로 잘 맞춰줘야 된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 신미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미의 의식은 줄치세요. 시대, 국제, 민족, 사회, 개인성 이런 것들을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자, 신미성은 주관적인 미의식으로 한목적성과 대립된다. 예전에 우리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나온 적 있었는데, 포토샵을 똑같은 여성을 준 다음에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몽골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들한테 각자 포토샵을 그냥 가장 예쁘게 꾸며주세요 라고 하면은 진짜 다 각기 다른 포토샵의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의 관점은 시대, 국제, 민족, 사회, 개인 이렇게 다양한 기준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경제성을 빼먹을 수는 없어요. 경제성이란 경제적, 기술적 목적이 그 실현을 위한 여러 활동에 의해 얼마만큼 달성되었느냐 하는 성과성을 의미한다.
최소의 자제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디자인의 기본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디자인의 기본 요건 3가지라고 한다면 한목적성, 심미성, 경제성까지 이렇게 3가지 얘기합니다. 자, 더 추가적으로 독창성. 독창성은 모방이나 파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성, 고유의 능력,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것은 오늘날 디자인의 핵심이며 디자이너가 지녀야 할 기본 자질이다. 평범 속에서도 새로운 독창성이 들어있어야 하며 이것은 한목적성, 심미성 속에도 존재한다. 디자인에서 독창성이 빠지면 카피의 세계 라고 얘기하죠. 다 똑같은 거를. 이 세상에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우리로 치자면 수많은 셰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만의 색, 나만의 특징, 독창성을 가져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서 질서성. 앞에서의 4가지의 디자인 조건은 서로 조금씩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을 연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질서성이다. 이 4가지를 다 연결시켜줘야 된다. 한목적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까지 얘를 연결시켜줘야지 질서성이다. 자, 합리성과 비합리성, 질서성을 제외한 4개의 성격을 또 다른 면에서 분류한다면 지적 활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인 합리성과 감성적 활동에 관여되는 것인 비합리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자, 질서성을 제외한 4개의 성격을 또 다른 면에서 분류한다라는 건데 사실 디자인을 꼭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라고 판단하는 거는 디자인에 대한 의미와는 조금 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2 했는데요. 진짜 우리 많은 내용 나갔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25분 해서 총 75분을 제가 어떻게 녹화를 해야 될지 너무 깜깜했었는데 책을 나가다 보니까 얼추 시간이 맞춰졌네요. 영상으로 녹화한 거를 수업을 들었는데 다들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비대면 수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푸드 스타일링이다 라고 하는 게 실습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푸드 스타일을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맛깔나게 이렇게 담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셰프분들이 음식 책 촬영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 내가 요리하면 되는데요, 뭐 굳이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합니까? 또 라고 하지만 요새 현대사회에서는 광고 촬영이나 지면 촬영에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만 사진상으로나 또 그냥 일시적으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메뉴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까지 염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예쁘게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오늘 배운 것과 같이 형태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머릿속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기능적인 것까지도 갖춰야지 우리가 푸드 스타일링이다 라는 거를 실행할 수가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비대면 수업에서 이런 수업들을 착실히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실습을 하더라도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 푸드와 컬러 진행을 할 건데요. 컬러도 요즘 세계에서 되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를 사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는데 혹시 컬러 칩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어도 상관없고요. 제 컬러 칩을 있는 거를 다음 주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